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여기서 이화영의 옥중 노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원 과정에서 이 노트가 증거로 제출돼 있는 상태라면서 곧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재판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재판이 하나 있지요. 바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인데, 이화영 재판을 두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별의별 상상도 못할 일이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인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한 가지 변곡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 이재명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고 그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화영의 검찰 진술이 알려진 이후부터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변론을 펼치는 기막힌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고, 이화영 배우자가 직접 나서 설치는가 하면 민변 소속 변호사가 등장해 변론을 자청했지만 이화영 본인이 그의 변호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기가 막힌 장면들은 이화영의 배우자가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려고 한 데 이어 벌어진 어떤 황당한 장면들이었는데, 당시 배우자는 방청석에서 정신 차려라 라고 소리치며 남편을 향해 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같은 배우자와 변호사의 잇따른 언행은 대북 송금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화영의 단독 행위임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모습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변호인이 합심해 피고인인 직속상관, 즉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인 자신의 남편 이화영의 의사를 왜곡하고 입을 막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마피아 영화에나 나오는 극단적 사법방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평가가 여론의 지지를 받았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 재판을 끊임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급기야 오늘은 이화영의 변호인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이화영의 변호인들은 재판 지연의 일환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2번이나 냈지만 법원은 이유가 없다면서 이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번엔 검사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화영이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현철 변호사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뭐냐? 이들은 검사는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제7항에 위반되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65조 제1항 및 검찰청법 제37조가 탄핵소추 발의 및 결의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 필요한데,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권 의원은 탄핵소추 절차로 청원서가 지적하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고요. 민주당 내에서 탄핵소추를 검토 중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청원서를 제출한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 못할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이번 탄핵 청원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화영 측 변호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화영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호사가 교체됐을 때를 연상케 하는데요.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이 불법 저지른 검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시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며, 또 본 사건은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와 같은 그런 개인 비리가 아니고 헌법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김성태 등 허위 진술로 이화영 개인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이재명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들 변호인 측은 이 전 지사의 옥중 노트 전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청원 과정에서 해당 노트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곧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 노트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에 의해 오염됐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들의 말을 종합하자면 모든 시선은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했다는 이재명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고 그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화영의 검찰 진술에 그 포커스가 전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찰이 이화영을 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것인데요. 자, 한번 이 사건의 핵심을 간단히 들여다봅시다. 우선 이재명이 검찰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조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재명이 말이지요. 또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공문에 결재해놓고 이재명 본인이 결재해놓고 이재명은 이전 부지사가 나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라며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히죠. 자신이 추진했던 불법 대북 사업이 드러나자 그 책임을 측근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스스로 결재한 서류조차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당시 이재명은 이해찬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을 대북 사업의 책임자로 직접 영입했습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수행에서 이재명이 배제되자 독자 방북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화영이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화영은 그해 10월 2차례 방북해 대북 사업과 이재명 방북을 논의했는데, 이게 이재명과 사전 협의 없이 이화영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이지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일입니다. 또 이화영은 당시 대북 사업 협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방북 일정도 북한과 논의합니다. 이에 이재명은 관련 기사를 수차례 공유하면서 이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라고도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물증도 있는 상황이죠. 경기도는 2019년 5월 북한 김영철에게 대북 사업을 함께하자는 내용의 이재명 도지사명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재명이 육로로 평양에 가겠다고 하자 북측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다른 경로를 찾자고 했고, 이후 북측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방북 대가를 요구했고, 실제 김성태 회장은 3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임직원들 모두가 불법 대북 송금을 인정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인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대북단체 대표도 혐의를 시인했고, 여기에 더해 법원의 유죄 판결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동안 버티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더 이상 버티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난리가 난 것이고 안절부절 못하게 된 것이고, 이재명도 여기에 화들짝 놀라 몰랐다며 부인하다가 급기야 이화영이 나 몰래 했다는 말까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이재명이 알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제는 검찰 탄핵이라니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